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럼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4% 넘게 빠졌습니다. 150불을 간신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론이 오늘도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병 주고 약 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FSD 베타 11이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임원들도 테슬라를 탄다고 해요.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서 올해의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S&P 500이 1% 넘게 빠지면서 오늘도 주식시장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의 3인자라고 볼 수 있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준 FOMC 최근 점도표에 따르면은 내년 최종 금리가 5.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 뉴욕 연은 총재의 말은 자, 이보다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렇게 취하더라도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는 위로의 얘기도 했지만, 최근 FOMC 이후 첫 번째로 나왔던 연준 인사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나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모두 침체 수준을 보여주면서 역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 골드만삭스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은행 역시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유가는 좀 빠져서 74불 정도가 나왔고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3.4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요. 페이스북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메타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장 등급을 상향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초록불을 띠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오늘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중고차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자동차 매니팩처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는 오늘 또 4% 넘는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하락이 있으면 또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의심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20선을 3번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모두 불발로 이어지면서 하락을 예고를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1,230에서 1,500 박스권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1,700까지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꽤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특히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실제 지수의 거래도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최근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00의 이 지지 라인을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하락 이후로 미디어에서 삼고 있는 부분은 이분의 발언을 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연준의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인데요.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거의 파월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파 매파의 모습을 보면 윌리엄스 총재는 다소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파월과 거의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낮춰라 라는 듯한 의무감, 책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발언은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최종 금리 수준이 5.1%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은 거래량도 많았고 변동성도 심했는데, 바로 내마녀의 날이었기 때문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1년에 이렇게 4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요.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날 원래 하락도 많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대로 이날을 노려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파생 상품에 의해서 오늘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한 2주간 미국 증시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어요. S&P 500의 주봉 차트를 보면 최근 2개월간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었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상단 정점에 최근 2주 전에 닿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 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역시 연준의 FOMC 이후에 발표되었던 최종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존 FOMC 회의 때는 4% 후반이 제시가 되었었어요. 이 점도표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5.1%까지 올라가면서 내년 최종금리 수준이 5%대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번 주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슈로 제시해 볼 만한 지표로는 역시 PMI 지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관리자 지수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는데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불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6.2가 나왔고 서비스업도 44가 나왔어요. 50보다 낮으니까 역시나 경기 위축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매크로 상황을 잘 짚어주는 한 트위터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장 참가자들의 뭐 한 85% 이상이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이거나 미국이 내년엔 경기 침체 상황으로 접어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침체 상황에 준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 역시 글로벌 경기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말까지 이렇게 급상승했던 컨테이너 운임 지수예요. 이게 뭐 한 컨테이너당 뭐 10,000불이 넘었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운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꺼져 버렸습니다. 약 1년 만에 뭐 고점 대비 81%나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물가가 이만큼 하락을 했다는 것도 뜻합니다. 이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5년간으로 봤을 때 거의 평균값으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의 급등 상황도 이제 끝난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비료 가격 역시 급락 중에 있습니다. 비료 가격은요, 식품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식품 가격이 높으면 비료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비료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건 향후 식품 가격도 급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료 가격은 올해 3월 말에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 4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이후 거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충분히 완화되고 내년 말에는 경기라든지 금융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금리 인하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통화정책과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내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내년 2월 1일에 첫 FOMC가 있는데 이때 금리 인상 수준은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pp 0.25% 확률이 지금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기대되면서 내년 뭐 초장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드와치에 따르면 시장의 내년 금리 최종 수준은 4% 후반이 될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라고도 점쳐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부터 금리가 또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데 확률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최종 금리 수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끝났고 FOMC도 끝났는데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마저 이제 끝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산타 랠리가 시작될까요? 다음 주에는 뭐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나 미국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기관의 윈도우 드리싱이라고 하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뭐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도 좀 안 좋은 봉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장대 음봉이 나왔고 어제 양봉을 거의 장악하는 모습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거래량이 1억 3,800만 주 정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기 때문에 거래량도 충분히 좀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거래량이 많다는 건 선박김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저가에 팔 때 누군가는 이렇게 싸게 거두어 드리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하락도 장 초반에 뭐 160불까지 올라왔다가 내일 이렇게 크게 장 초반에 집중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구간에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의심이 되는 순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오늘이었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매도가 가능했어요. 자, 다음 주부터는 매도가 불가합니다. 언제까지? 1월 말에 있을 어닝콜 때까지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제 주식 매도가 불가한데 오늘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 초반에 또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1월 말까지는 이제 매도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되는 테슬라의 하락에 정말 지치대로 지친 테슬라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지는 동안 테슬라는 뭐 한 30% 가까이 빠졌어요. 자, 이번 주에만 나스닥이 3% 빠질 때 테슬라는 16%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락과 관련해서 일론이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도 어쩔 수 없다. 연준의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 역풍을 맞이하게 되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 28일 일론의 트위터 인수 이후부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30% 넘게 빠졌고, 그동안 나스닥은 뭐 1% 가까이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그 하락이 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하락하는 동안 일론의 테슬라 주식 매도가 있었죠.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뉴스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암담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 전기차 조멸 하락하고 있다, 12월 과잉 생산으로 뭐 중국 상하이 공장 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종합되면서 많이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트위터 인수 이후부터 이렇게 주가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일론의 트위터 인수 그리고 일론의 직접 주식 매도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주가가 고점 대비 MDD가 뭐 60% 이상 빠지면서 이제 테슬라는 600빌리언에 달하는 시총을 잃어버렸습니다. 600빌리언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BOD, 그러니까 이사회죠. 이사회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트위터 분께서 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라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연준을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진정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역시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의심을 했는데, 여전히 일론 머스크는 매크로와 연준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뭐 이렇게 시장 대비 너무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은 매크로 상황과 연준의 이런 상황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직접적인 주식 매도, 테슬라보다는 트위터를 더 챙기는 모습 때문에 실망한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주식을 파는 한 함부로 또 주식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는 다르게 정말 테슬라는 잘하고 있는 게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다음 주에 FSD 베타 11이 나온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올 것 같아요. 원래 베타 11, FSD 베타 11 버전은요, 11월 11일 11시 11분에 시작은 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은 했죠.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요, 소수의 테슬라 임직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국한이 되었었습니다. 대신에 버전 10.69 3일 버전이 와이드 릴리즈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진정한 와이드 릴리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10.69.3 버전과 11 버전은 큰 차이가 있어요. 10.69까지는 이제 더블 스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 버전부터는 싱글 스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싱글 스택이라는 건 이제 고속도로랑 도심 주행 모두 하나의 FSD 소프트웨어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고속도로 같은 거는 오토파일럿 스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토파일럿보다는 당연히 FSD가 훨씬 더 진보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되면 훨씬 더 진보된, 훨씬 더 부드러운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와이드 릴리즈는요, 버전 11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미에 모두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버전 11을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일론 머스크의 약속대로라면 올해 말에 자율주행을 최대한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북미에는 모두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 속도라면 일단 뭐 베타 테스터들에게만 공개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만약에 버전 11이 북미 전체에 와이드 릴리즈하는 수준으로 공개가 되면은 정말 자율주행의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FSD 베타 11 버전의 탁월한 성능으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을 좀 타개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선두주자라는 게 열심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최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현대기아차 임원들 200여 명은요, 테슬라 차량을 타고 1년간 시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출퇴근할 때 테슬라 차량을 뭐 타야 된다라고 해요. 원래 뭐 자동차 회사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한데, 임직원들에게는 자사의 차량만 타는 것을 강요하는 회사들이 자동차 카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회사의 차량을 타지 않으면 뭐 옛날에는 출퇴근을 거부하는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현재 이제 시작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역사는 한 16년 정도로 상당히 짧고 현대차는 거의 뭐 50년이 넘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님 회사가 후배 회사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테슬라는 역시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경기 침체의 말이 많은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이면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 경기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내년에도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팩트만 보자고요. 내년에 1월 1일부터 이제 7,500불에 달하는 미국 EV 보조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미국 시장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선회 중에 있죠. 중국 경기의 반등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테슬라만 보았을 때 아직까지 기가 상하이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팔고 있는 시장인데 그만큼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이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크게 탄력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럽은 미국보다도 전기차 침투율이 훨씬 더 빠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말 기준으로 전기차가 글로벌에 720만 대 정도가 신차 판매가 되었다면 내년에는 11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올해도 58% 전년 동기 대비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도 뭐 57% 가까운 성장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내년에도 좀 더 탁월한 실적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년에 사이버 트럭까지 힘을 보태면서 200만 대 이상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올해 대비 EPS가 못해도 한 50% 이상은 또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또 실적이 50% 성장하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다면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실적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내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이런 모습인 거죠.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최근 10년간 급도로 보급을 시키면서 애플의 주가는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이 점선이죠. 이 점선이라는 이 실적을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자, 2010년도부터 본 주가입니다. 테슬라도 이 실적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실적 성장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EPS 즉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애플의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주가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지금은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실적을 앞지르기는 경기 침체 상황이 힘들겠지만 이 우상향하는 패턴과 가까이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글로벌 침투율이 아직 10%에 이르르고 있고 90%에 달하는 아직 파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낙담하기는 이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요. 테슬라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로스 마진이 30%고 영업이익률이 17%에 20%에 달하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회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더 견디기 어려운 거는 후발 업체들이에요. 뭐 보조금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업체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위너 테이크스 올 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못 버티고 떨어지는 업체들이 나온다면 그 남은 업체들이 이제 다 먹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되겠죠. 테슬라의 주가가 150불까지 내려오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될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선택한 주식이니까요. 좀 더 긴 시계열을 가지고 지속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남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테슬라 주식에 저축을 해가지고 향후에 이런 애플의 최근 10년 차트와 같은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